저는 오로지 사실 어떻게 하면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사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입시가 변곡점을 거치면서 한번 변했어요. 그게 불과 작년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냐면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약대가요. 생각보다 컷이 낮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거길 다 지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약대가 올해 엄청 높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다 낮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나도 지원하지 너도 지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높아질 겁니다. 그때 저는 혼돈의 입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어요. 올해를 거쳤거든요. 그리고 평가원은요 2년 연속 작년과 동일하게 출제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고대에 제가 교육사 철학 전공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지도 교수께서 사실은 그 고대 입학 실장을 하셨어요. 입학 실장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걸 자주 다루세요. 이제 자문으로 가 계시네요. 그분께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올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불러주신 거예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자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누구보다 지금 앞서가시는 거예요. 왜냐? 구미시청은 내년에 가기로 했거든요. 내년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지금 최전선에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열정이 뜨거운 줄 몰랐어요. 어디 가요? 광주시 가요. 왜냐하면 금방 서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금방 분당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몇 분 안 되신다고 처음 전 소개했는데요. 저는 예상이 외입니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모입니까? 근데 이렇게 다 모이셨다는 거. 밥 맛있어서 모이셨을까요? 아마 미래 교육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쵸? 초등학교. 나 초등학교 자녀가 있다. 멋지시네요. 벌써요. 초등학교 때 막 뛰어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노력의 수고의 대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요즘 교육은 정보력입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많아요. 인강 선생님도 너무 많아요. 사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바로 정확한 권위예요. 교육권위. 저는 우리 회장님 그 대성학원의 회장님이 저하고 같이 근무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저한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으셔서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죠, 저도. 근데 저 처음에 저 스카우트 하실 때, 제가 이제 논술 강사였는데 스카우트 하실 때 어디 가서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네가 스피커잖냐. 근데 나는 대성학원 오너다. 나 대성학원 50년을 그렇게 운영 안 했다. 우리 아버님부터 시작해서 운영 그렇게 안 했는데 너 대성학원에 크게 도움 안 돼도 된다.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있는 것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다녀라. 그래도 너 뽑았다. 엊그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축의금을 툭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대성학원 그 회사에서 나오는 게 있어서 따로 안 주세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요. 엑기스만 딱 모았어요. 딱 모은 거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제가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는 많은 스피커가 있는데 그 스피커들이 대부분 다 정보 없이, 데이터 없이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한다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했고요. 데이터 준비했는데요. 이거 다 설명하려면 6시간 걸려요. 그러면 우리 너무 배고프겠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 혹시 믿어주시면, 제 말을 믿어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앞서 서두를 거창하게 했냐면 제 말씀 믿어주시라고요. 한 번만 믿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쉽게 엑기스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딱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분석이 필요하고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우리 원장님 저랑 정말 연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제가 사실 몰래 데이터도 좀 많이 드려요. 많이 드려요. 문의하시면 충분히 다 답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저도 귀여워해 주셔서 예뻐해 주셔서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습니다.
또 그때 열심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교 학점제로 수시가 변합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 때문에 수시가 변합니다. 그 전에 서울대에서 연구 결과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2014년도부터 한국형 학종이라는 게 자리매김합니다. 그 전에는요, 미국에서 수입한 학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형 학종이 2014년도부터 자리매김해가지고요, 그게 7년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싹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육자들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성장해가는 그 교육과정을 올해 2022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을 7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싹 등장한 게 고교 학점제예요. 물론 이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요. 그런데 얘가 영향을 미칩니다. 뭐예요? 현재 있는 제도예요. 이게 저는 나비 효과라고 불러요. 싹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늘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정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상위권 대학교는 정시와 수시가 5대 5입니다. 5대 5, 야, 정시 별로 되지도 않네. 예전에는요, 3년 전에는요, 7대 3, 8대 2였습니다. 서울대가 수시로 80%를 뽑고요, 정시로 20%밖에 안 뽑았어요. 이거 다 누구 차지예요? 재수생. 그쵸? 수능 공부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부, 면접 이런 거 하나도 안 보고요. 오로지 수능 공부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하는 그 학생들 차지였어요. 근데 이게 5대 5가 되니까요. 우리도 가지만 재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도약이 정말 눈부십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타났을까요? 정시를 할 수 있었던 지역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대치동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하고 꽤 친해요. 제가 어디에 있죠? 대성학원에 있죠. 대성학원은 묘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입학사정관들한테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니기들 이거 니기들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 요강을 발표했는데 요거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어요? 그래요? 제가 돌려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런 대화가 막 됩니다. 그런데 부상했습니다. 정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50%가 되는 순간 이제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수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그 수능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수능 보셨던 분, 꽤 많으시네요. 그죠? 대단하십니다.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수능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안 봐봤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수능 없어도 대학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 내신만 가지고도 대학을 가요! 그런데 상위권은 못 가죠. 연세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중에 다 모아놓고요. 너 서울대 갈래, 연세대 갈래? 그러면 애들이 저 연세대 갈 건데요? 이렇게 해요. 근데 막상 붙으면 서울대 가죠. 네, 근데 그건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건 선호도 1등이라는 학교예요. 선호도 1등. 선호도 1등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뭐냐면요. 나 내신만 가지고 안 뽑아. 예요. 상위권 학교는요, 내신만 가지고 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수능이라는 게 싹 부상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요, 고대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확실하다고 믿어주시고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요거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데이터는 9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거 다 안 한다고 약속드렸죠? 저한테 주신 지금 시간이 딱 12분 지났어요. 앞으로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거 고교 학점제라고 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수시, 정시, 핵심 평가 과목 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입시와 교육과정의 엇박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육과정은 학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수능이 급격히 부상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가지고 오는 혼선이 엄청납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균형 전략을 해요. 다시 한번
한쪽만 선택하는 뭐 아니면 도식은 안 돼요. 왜? 5대5에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하면 얘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 데리고 도박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의 인생은요, 내 인생보다 소중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도박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물론 조금 노력을 더 하고, 실력이 안 돼서 안타까운 상황에 갈 수는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공통 분모, 우리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게 우리 아이를 지도해줘야죠. 우리가 이끌어줘야죠, 최대한. 그게 우리 시장님 말씀도 아닙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다.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해야. 우리 아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고요? 서울대 가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서울대 안 간다고 나 그렇게 하지만 막상 합격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해. 왜요?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온 집안이 우리 아이를 막 오 이렇게 해주고, 또 하나 지나가는 순간부터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제 서울대생이래. 이 말 한마디에 훨씬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균형 전략이에요. 5대5의 상황에서는 균형감 있게 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신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학교 프로그램을 열심히 따라가시고요. 남는 시간, 우리 솔직히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여러분, 저녁에도요, 야자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애들 내신, 그리고 숙제, 활동 다 모아봐도요, 솔직히 집중력 있게 하면 저녁 시간은요, 수능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3과목 공부하다가 2과목으로 줄여주면 2과목 점수가 올라갈 것 같죠? 안 올라가요. 왜요? 3과목 공부한 시간 1과목 줄었잖아요. 이 시간에 뭐 하냐면 쉬어요. 2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근데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이 4점까지 칼딱칼딱 끌어올려 놓으면요, 우리 아이의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분명히 수능 공부할 수 있습니다. 2개를 균형감 있게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거 설명이에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 설명이에요. 설명에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 포인트입니다. 이거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데 요거 포인트.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위원회에서요.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 하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진로를 알아는 소리입니다.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진로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 꿈이 있어야 되죠, 그죠? 지금 고개는 끄덕거리시지만 우리 아이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없대. 제가 물어봐요. 넌 뭐 하고 싶냐? 저요? 전 그냥 쉬고 싶은데요? 막 이래요. 아, 왜 쉬고 싶어? 뭔가 의지가 있지 않니? 그러면 의지는 있죠. 쉬고 싶은. 막 이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은 왜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까요. 내가 뭐가 좋은지 아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아질지 아니까요. 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우리 직업의 비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요, 진짜 알고 있나요? 우리 아이가 자기가 판사를 하고 싶은데 판사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알고 있나요? 예, 모릅니다. 서울대라고 들어봤지 서울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 애들 탓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뭐 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 있고요, 저 지방에 있으면요,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라고 알았습니까? 저도 시골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거 안 알려주고 얘들 타박하는 건요, 우리 잘못이에요. 어디 나와 있다고요? 고교 학점 홈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만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뭐 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 이거 입시적으로 풀어볼게요. 입시로 풀면 어떤 과목 수강했는지가 중요해요. 왜요? 족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흘러온 과정이 어떠냐예요. 그 과정의 핵심은 뭐예요? 학교 수업이에요. 우리 원장님, 제가 실력으로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서울대 박사 출신에 대상으로 20년 가르쳤고요. 최상위권 학생들 입시지도 다 했는데 설마 실력이 없어서 여기 와 계시겠어요? 실력이 없다고 제가 우리 실장님, 우리 원장님 무시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실력이야 대박이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들으면 그 학생이 준비가 잘 됐다고 하는 게 바로 학종이에요. 실력이 아니라 학생부 기록을 보고 학생을 뽑는 게 학종이에요. 그런데 그 학종의 핵심이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이게 고교 학점제예요. 특히 여기 저학년일수록 이게 더 해당이 됩니다. 더 해당이 됩니다. 고3은요. 죄송하지만 수능 그냥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 저학년일수록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무슨 과목이 있는지를 알아야 듣지.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급 수학, 로봇 제작, 코딩, 물리 실험, 고급 화학. 모르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전공자 아니면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걸 들었다고 생각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울대가 이제 뭐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저희 이제 중간고 교육과정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학생부요. 실제 학생부. 어떤 학교의 실제 학생부인데요. 보시면 2학년 학생부인데요.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 수, 2, 영어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이에요. 어떤 학교는요. 똑같은 2학년인데 수학 과제 탐구, 생명과학 2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2학년인데 어떤 학교는 수학 넘어가라. 예, 심화수학 2, 미적분, AP 화학 2, 그 다음에 생물학 2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예, 이게 더 공부 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공부 잘해 보이잖아요. 이거 성적이 아니라 그냥 딱 이거 야, 너 이런 거 배웠어? 너 이거 좀 한다 너 애기? 너 좀 잘하네? 이런 느낌이 준다고요. 이런 거 보고 뽑는 게 학종이니까요. 이런 거 보고 뽑는 게 학종이에요. 제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요. 교육 과목 선택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고 서울대한테 확인한 작업입니다. 확인했어요, 제가 이거. 입학사정관한테 확인한 겁니다, 이거. 이 과목이 있으면 오케이. 그걸 학교가 밝혔거든요, 서울대가. 이렇게 밝혔어요, 서울대가. 이런 과목 핵심적으로 권장한다. 이런 과목 권장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 너 공부 잘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수학 100점 맞으면 수학 잘한다고 인정해 주나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안 보이니까 짜증나시죠? 죄송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어머니.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파일 갖고 계세요. 이거 무료예요. 다 가져가세요. 이거 제가 사실은 오늘 제가 미리 이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다 복사해 오려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도 분석하랴, 설명해야 하랴, 사실 목이 좀 갔죠. 네, 너무 바빴고, 너무 죄송한데, 이거 그래서 그냥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양재학원 가시면 싹 복사해서 한 부씩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실 복사해서 보시면 잘 보입니다. 예, 그렇게 믿고 넘어갑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과목 선택의 핵심이 뭐냐?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진로를 잘 모르면 안 되겠죠? 진로를 정확하게 알고 과목을 정확하게 아시면 일단 50%는 먹고 들어갑니다. 괜찮죠? 이게 변화 첫 번째. 이게 학종의 변화 첫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내신 평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뀌는데요. 또 하나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방금 연대식이에요.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아유, 너무 어려워서 이거 너무 짜증난다. 그죠? 쫙 설명을 제가 쫙 증거를 쫙 다 보여드립니다. 이거 서울대식이에요. 방금 전에 고대식이었고 다 이건데요. 서울대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절대평가가 혹시 내신에 있는 거 성취도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이거 사실 대치동에 설명하는데 3번을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야 그래 그게 중요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좀 전에 어려운 과목 제가 선택하니까 보기 좋았다 이랬잖아요.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셔야 돼요.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신 걱정 때문에 애들이 그 어려운 과목을 수강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 걱정하지 말란 말씀 드리려고 지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상대평가면 어려운 과목일수록 내 전교 1등하고 붙어 있을수록 내는 손해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교육이 파탄 나겠죠.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듣는 수업을 들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면 우리 애들한테 그게
올바른 교육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절대평가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목 선택이 중요한데요. 내신 때문에 못 들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들으세요. 이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안 들으니까 개설을 안 해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 운영위원들이신가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좀 아시죠? 학교 현실을 더 잘 아시죠, 저보다? 우리 애들이 안 들으면 학교에서 개설 안 합니다. 우리 애들이 나 안 해요. 선생님 나 그런 거 안 해요. 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얘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너 이거 수업 들어라 그래요? 평안감사도 지시 이름이 싫은 건데? 못하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 그러면 서울대가 인정해 줍니다. 서울대가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인정 안 할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사실 요강 변화도요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가 딱 뭐라고 딱 이야기했는데요. 이 녀석들이 이렇게 싹 여기 내신 반영 비율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정시에서 교과 평가가 들어가요.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해요. 쉽게 말하면 정시 수능만 100%였는데 내신 점수를 막 집어넣어놨어요. 내년부터 그랬더니 고대도 살짝 올해 발표하면서 같이 넣어놨어요. 같이 변해요. 네,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근데 저학년 어머니들 진짜 명심하십시오. 고학년들은 죄송해요. 우리 애들이 내년에 고3인데 갑자기 안 하던 생투를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건 너무 부담 커서 못해요. 그런데 저학년은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나요? 중3은 괜찮아요. 여러분 중3이면 다 포기하실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애들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교 학점제가 내후년이 아니라요 6년 후에 실제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제가 미리 땡겨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꼭 제 말 명심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여러분 도전시키세요. 도전. 자, 이건 넘어갈게요. 학생부는 학교 선생님들과 긴밀한 협조. 그죠? 최대한 좀 많이 써주세요. 좀 잘 써주세요. 우리 애기 공부 잘하게 써주세요. 여러분, 대학은 공부 잘하는 애들 뽑는 데예요. 그런데 학생부 가지고 얘를 뽑으면 학생부에 우리 이만큼 공부 잘해요를 써야 돼요. 근데 자기 새끼 안 이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애가 공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전교 1등은 다 공부 잘해요. 그죠? 근데 전국의 학교가 2,400개예요. 그럼 문이과시 가면 4,800명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은 다 걔들을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부 잘한다고 쓴 게 아니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모습을 써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모습을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합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하고 막 이 교재를 보는데 막 지가 교재를 만들어 문제를 막 풀이해가지고 우리 애들 막 알려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 좀 잘하셨죠? 내 공부하던 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들. 내 공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 안 나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나실 겁니다.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핵심적이에요. 제가 오늘 쉽게 이야기했지만 하나고 교장선생님, 하나고 우리나라 수시 최고죠. 대원외고 진학부장선생님 최고죠. 광양제철, 포항제철 다 그분들 만나.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요. 선생님 평가가 아니라 양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평가가 아니라 양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꼭 그 말씀 드려요. 예, 학생부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시입니다. 정시로 부상했는데요. 너무 이거 내가 제가 타이틀 달았거든요. 무슨 가능성?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맞아요. 역전생이 제일 재밌어요. 진짜 이거는요 짜릿합니다. 12년 학창시절 기간 동안에 11년을 져왔는데요. 마지막 1년에 역전해가지고요 인생이 바뀌는 애를 저는 매년 봅니다. 심지어는요 12년 동안 한 번 실패했어요. 한 번 좌절했어요. 그런데 그거 딛고 일어서서요 갑자기
갑자기 막 얼굴에서 후광이 막 비치는 아이들을 제가 1년이면 600명씩 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수능이에요. 근데 그 가능성이 점점 커졌어요. 왜? 일단 50% 많이 뽑아. 대학은요,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도자의 길을 갑니까? 그거 아니죠. 구도자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 그냥 어떻게든 쉽게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입시 제도랑 잘 맞춰가지고요, 대학 가기 제일 좋은 방법들로 딱 선택해서 가는 게 그냥 장땡이에요, 장땡.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생각하세요? 우리는 좀 뭔가 불리하다. 우리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어디 간다고 해요? 산청, 합천, 정읍, 영광, 제가 다 가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모르세요. 잠재력을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저를 만났잖아요. 저 오늘 절 불러서 제가 오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장님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원장님이 저 불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연말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진짜 놀라워요. 이렇게 여러분 다들 바쁜 분들 아니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래 교육을 헌신하시는 분들 이렇게 와 계시는 이렇게 모이시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타이틀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미래 교육이 도대체 뭔가?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 타이틀도 어려운데 여기 오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요? 여러분 그 가능성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대치동 애들보다 훨씬 더 아웃풋이 좋아요. 아웃풋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핵심이 뭐다? 진로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라. 두 번째, 균형 전략을 꼭 써라. 수능과 정시를 균형 전략을 꼭 써라. 정시와 수시가 결합됐을 때 여러분들의 아이의 합격률은요, 놀랍게 상승할 겁니다. 여러분 가천대 보내실 거예요? 서울대 보내실 거예요? 저 자주 하는 게 뭐냐면요, 지방의 어떤 교장 선생님하고 딱 둘이서 계속 세미나해요. 그러면 이게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야, 그냥 한 120명 되는 학교예요. 120명 되는 학교, 지방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이름도 모르는 학교예요. 저하고 3년 정도 작업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나 내년에 서울대 6명 보낼래. 한 학교에서. 6명이요? 올해 4명 갔는데요? 4명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빨리 해와. 예. 왜 아니, 이상해요. 이게 왜 가불관계가 형성된지 모르겠어요. 월급은 제가 회장님한테 받는데.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열정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한 학교에 서울대 6명이 가능하다고요. 자, 수능의 역전 가능성. 그 핵심이 요겁니다. 많이 뽑습니다. 특히 수능의 수도권 대학에서 많이 뽑고요.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뽑습니다. 많이 뽑으면 진짜 더 가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배치표 점수도 어느 정도 분석하고 이렇게 잡고 이런 대성학원이 있으니까 애들 몇 점이면 대학 간다 이런 게 있는데요. 혹시 단단한 층이 있고요. 약간 애매한 층이 있는 거 세상 사시면서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층이 50%로 늘어나니까 생기더라고요. 20% 뽑을 때, 23% 뽑을 때는 이 층이 안 생겨요. 그냥 잘하는 애들만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약간 얘가 잘하는 애였나? 라고 하는 애들도 수도권에 가요. 또 서울 상위 15개 대학에 가요. 15개 대학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서성관 중경예시, 건동홍수?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 대학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학들이 이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에 유리화된다 그래요. 유리화. 뭔가 이렇게 연약 지반처럼 물컹물컹해져요. 거기를 파고들 수 있게 돼요. 뭐예요? 그게 50% 뽑아서 그래요. 제가 익산에 남성고라고 있어요. 차사고입니다. 성대를 한 해에 40명씩 보내는 학교예요. 서울대는 20명 보내면 좀 좋아하고 15명 보내면 좀 싫어하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전국에서 수능으로 학생을 28% 뽑을 때는 저한테 수능 이야기 하라 그래요. 근데 23% 뽑을 때는
하지 말라고 해요. 누가요? 교장 선생님이. 저 단상 딱 올라가는데 수능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네. 여러분 근데 지금 몇 프로 뽑는다고요? 예, 수시 2월 인원까지 생각하면 50%예요, 여러분. 5대 5예요, 이제. 수시 2월 인원, 수시에서 다 못 뽑은 인원을 이렇게 넘겨요, 정시로. 계속 뽑을 수는 없으니까 충원을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일정의 기간, 올해는 12월 17일입니다. 그 기간이. 싹 넘기고 18일 되면요, 갑자기 정원이 늘어나요. 뭐에? 정시에.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 뭐 이렇게 약학대학이 선발돼가지고요, 상위권에 분화가 일어나고 그 영향력이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본다. 인서울에서 의학계열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능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평가원이 이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못하지만 하면 잘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알아도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알면 다 맞아요. 공부하는 양이 중요한 수능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생길 텐데요, 서울대에서 그 증거들이 밝혀야 됩니다. 삼수생이 20%가 처음 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삼수생 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단 삼수생은 수능을 많이 한 학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표를 분석할 때 의미적으로 다가가야지 이름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삼수생은 수능 공부를 오래 한 학생이에요. 반면에 많이 한 학생이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죠? 많이 한 학생의 최상위권 결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왜? 평가원이 수능을 그렇게 출제해요. 여러분, 어려워요? 많이 하시면 잘합니다. 수능은 천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천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을 엄청나게 하고요.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세화고라는 학교가 있어요. 세화고. 여기 세화고. 세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의대 입결이에요. 세화고 세 번째 붙어 있는데 96명이 붙었어요, 작년에. 의대만. 전국의 의대만 96명을 보냈어요, 한 학교에서. 세화고가 한 450명 되는데 거기 그중에 96명이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근데 그 전년도에는 어땠냐면 세화고 이렇게 하면 69명이에요. 갑자기 30명이 늘어나죠. 서울대는요. 서울대는 안 늘어나요. 많이 늘어나봐자 세화고가요. 여기 몇 명 안 늘어납니다. 27명, 37명, 10명밖에 안 늘어납니다. 근데 의대 입결은 30명이에요. 서울대 가기 쉬워요? 의대 가기 쉬워요? 그렇죠. 역시 많이 하시네요. 그죠? 요즘은 의대 밑에 서울대예요. 그죠? 네. 근데 서울대는 저렇게 안 늘어났는데 의대는 왜 늘어나요? 네, 수능 때문에요. 수능 때문에 늘어나요. 즉 상위권 도약의 핵심은 의대예요. 이 수능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어요.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아는데 논술 전형,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도 할까 뭐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갈 거고요. 가채점 결과만 살짝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능을 그렇게 출제한다라 그랬죠. 이게 평가원이 요즘 그렇게 출제하고 있다 그랬죠. 따끈따끈하죠. 11월 17일 2022년도입니다. 요거 23시 기준이에요. 수능 보고요, 새벽에 잠 안 자고 이거 만들어요, 저희. 진짜요? 이거 만들어요. 피 터집니다. 전화 오면 짜증나요. 그거 화장실 갈 시간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100점하고요 1등급 컷하고의 변별력이 중요해요. 수능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제가 낮아진 표점이라고 해서 국어가 영향력이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가 불수능이었어요. 작년에가 국어가 불수능이었어요. 대박이었어요, 대박. 그런데 국어 살짝 쉬워진 거 빼면 다른 말로 하면 원상태 그냥 원래 출제되어야 되는 정도로 복귀한 거 빼면 여전히 수능은 어려워요. 모든 과목이 다 어려워요. 영어요? 특히나 영어 어때요? 절대평가자라고 해서 우리 애들 공부 안 하죠. 제 제자 중에요,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한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 실장님도 잘 알아요. 제가 과외 맡겼어요. 우리 원장님이 수투를 하시잖아요. 박사 출신이니까. 근데 서울대 가려면 투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투과목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한테 맡겼어요. 그때 원장님이 특과목을 딱 답을 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 서울대 못 갔어요. 가톨릭 대대 갔어요. 왠지 아세요? 영어가 2등급 나왔어요. 그 녀석은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영어 2등급 맞아본 적이 없는 애예요.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너 왜 2등급이냐? 너 나 이렇게 배신하면 되냐 안 되냐? 너 나한테 이런 거 안 한다, 너 한다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4월 이후로 모의고사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근데 웃어. 아, 웃어요. 서울대 의대가 내 손에 쥐어졌는데 웃어 얘가. 뭐 때문에요? 쉽다고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요? 절대평가니까. 여러분 수시든 정시든 영어 이게 꿀과목이에요. 꿀과목. 수시는 최저 맞추기 쉽죠. 정시는요. 이거 맞아 놓으면요. 든든해요. 든든해요. 등급 맞아 놓으면. 예. 그런데 어려운 수능이라서 변별력이 커졌다. 이것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문과, 이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저는 이럽니다. 세상이요. 테크 중심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문과 가지 말란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많이 하는 컨설팅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대치동 어제도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 못 만난다고 했어요. 이번 주 너무 바빠서 못 만나고 그게 뭐냐 고교 선택 설명회예요. 고교 선택하는데 컨설팅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문과 가야 돼요? 이과 가야 돼요? 가고 싶은 거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애가 소질이 문과인데 도저히 문과인데 이과 억지로 보내가지고 망치지 마시고 그냥 문과 보내세요. 단 이건 안 돼요. 엄마 나 수학하기 싫으니까 문과 갈래.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문과 가도 수학은 중요해요. 문과 가서 수학을 잘하면 완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소질, 적성을 살려주는 건 좋은데 이제는 국수, 영탐 다 잘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하나 싫으니까 내가 뭐 하나 못하니까 가면요 사지에 같이 다 그런 애들만 모여갖고요 대박이 터져요. 정말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 이화여대 간호학과에서 봤어요. 이화여대 간호학과가 3과목을 반영했어요. 원래 상위권 대학은 다 4과목 반영합니다. 근데 3과목 반영해요. 진짜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전형 짜면 안 돼요. 이화여대 실수했어요 그 해. 근데 그 해가요 이화여대가 점수가 10점이 늘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10점이 더 높았어요 합격자들이. 왜요? 다 그런 애들만 모이는 거야. 한 과목 못한 애들만 다 거기 모여. 만만하니까 피해 갔으니까 내 과목에 어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거기 지원 못하고요 어디로 와버려요? 도망 왔어요. 거기에 같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가 사지가 돼버려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수학은 변별력이 있고요 공부하면 잘해요. 단 피해가고 골라서 공부하고 그거 공부 아닙니다. 도전하고 어려운 걸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공부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시면요 여러분 제가 잠재력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똑같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가성비가 광주시는 최고예요. 단대부고 경기고 휘문고 이런 데 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 있을 때 내신 충분히 따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노력하면 따실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수능 조금만 더 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서울대, 연대, 고대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